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은석입니다. 세일즈 톡톡 신나는 실전 화법,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화법, 기술들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클로징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실패 없는 클로징 화법.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은석 씨는 클로징 할 때 한 번도 실패를 안 하세요? 네. 진짜요? 네. 설명드릴게요. 어떤 것이 실패한 거고 어떤 게 실패가 없는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실패 없이 클로징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실패했구나. 클로징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단어를 바꿔볼게요. 할게요. 할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그림인데요. 싫어요 라고 했을 때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여기다 할게요 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승낙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고객이 물론 싫어요, 안 해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다른 거예요. No, 싫어요, 안 해요. 정말 무서운 고객은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고객이 무서운 거지, 질문도 하고 관심도 가졌는데 싫어요. 요건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실패입니다. 그렇죠? 올림픽에 나갔는데 예선 탈락했어요. 이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 고객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셔서. 그럼 실패 맞죠? 근데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이번 상품은 계약을 못했지만, 청약을 못했지만 다른 상품을 가지고 가서 권할 수 있잖아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FC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볼 거고 계속 좋은 상품을 권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스스로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쉽이 떨어질 텐데 그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제가 덜 흔들린다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똑같은 현상을 아까 싫어요를 할게요로 보듯이 자꾸 그런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 없는 클로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안 됐지만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 강의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쇼핑에서 쓰는 방법을 응용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클로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꼭 세일즈가 아니어도 모든 프레젠테이션, 대화에서 필요한 겁니다. 클로징에서 꼭 해야 되는 것. 네, 요약 정리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서 또 정리해주면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왜 필요한지, 왜 이 상품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할 때 1번, 메모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반복해서 말한다. 2번, 메모를 못할 정도로 좀 빨리 말한다. 어느 스타일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 2번. 정답은 없습니다. 취향이니까요. 저는 2번입니다. 홈쇼핑 쇼호스트는 다 2번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왕들은 2번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번처럼 메모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면 이성이 작동할까요? 감성이 작동할까요? 그렇죠. 이성이 작동합니다. 이성이 작동이 되면 계산하게 되고요. 따지게 되고요. 비교하고 싶어져요.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다른 데 좀 알아볼까? 아는 분이 또 보험 설계사인데 이렇게 되면 미루죠. 선택을 미루면 지금 들었던 감정,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건 감정이거든요. 선택은 감정이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시는 것보다 그렇다고 뭐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말씀하라는 건 아니고요. 좀 스피디하게 말했을 때 조금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김한선 씨 설득한 방송을 보여드렸잖아요. 뭐 못 보셨다면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급하게 말을 하거든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누르잖아요. 조급하게 만드는 거. 적절하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천천히 꼼꼼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스피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베네핏을 줘야 돼요. 이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좋은 점들을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면 계약할 확률, 청약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거를 공식화 시켰어요. 이해 안 가자. 자, 메모하십시오. 이해 안 가자. 자, 이해 안 가? 자. 이해 안 가? 자. 이해 안 가자. 앞자만 딴 겁니다. 요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셔야 돼요. 이 5가지를 다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 기대 효과를 이렇게 우리가 화법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첫 번째, 이는요. 이익입니다. 이익. 이 상품을 가입함으로 해서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해는 해결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 상품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잡한 게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거를 이걸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안은 뭘까요? 안.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거를 가입한다, 뭔가를 구매를 한다, 쇼핑을 한다 하면 좀 불안해요. 그럴 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식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성분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불안한 사람을 위해서 안심시켜주는 화법이 중요합니다. 자, 이해 안까지 갔습니다. 가는 뭘까요? 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보험과 연관이 많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제일 나쁜 범죄가 가족을 볼모로 이렇게 한 말이야. 네 자식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아우 제일 나쁜 놈이죠.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족이 좋아집니다.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들 아주 좋습니다. 자, 자는 뭘까요? 자는 자부심입니다. 이 상품을 구입함으로 해서 자부심이 올라간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 자부심을 많이 건드리죠. 잘 아시죠? 자동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다. 하차감이다. 문을 탁 열었을 때 어떤 차에서 내가 탁 내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자부심을 건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화법을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 안 가자. 이해 안 가자. 이익. 요런 멘트. 만기 시에 환급이 됩니다. 일부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전액 환급이 됐든 일부 환급이 됐든 내신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익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상품들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지 말씀하면 되겠고요. 자, 해결은 이런 거죠. 치료비에다가 간병비까지 하나로 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 병원비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또 안심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건 이제 운전자 보험 다 우리 아시잖아요. 뭐 형사, 뭐 합의금이라든가 뭐 벌금이라든가 변호사비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시고 이제 운전하시면 돼요.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안심을 건드리는 거죠. 가족은 뭐 종신보험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죠. 가족의 사랑, 가족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제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부심은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상품을 가입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제일 좋은 상품 가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업해 주시는 화법을 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5개를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1개 내지 2개 정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업셀링을 해야겠죠. 조금 더 업해서 조금 더 좋은 걸로. 그거는 꼭 내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더 많은 보장되는 걸 하시는 게 좋잖아요. 당장에 지금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컨설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셀링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서를 준비할 때도
그래서 월납 20만 원짜리다. 그러면 또 30만 원짜리를 준비를 해서 20만 원짜리를 하려고 갔지만 또 30만 원짜리를 이렇게 들여서 자, 요것보다 10만 원만 더 내시면 또는 5만 원만 더 내시면 살짝 업셀링한 상품을 보여줘서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처음에 20만 원 하기는 어렵지만 20만 원 결정한 다음에 25만 원으로 가거나 30만 원으로 가는 건 훨씬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셀링이 필요합니다. 이 업셀링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유튜브에 영업의 신 치면 나와요. 김준기 님 편인데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다가 쓰러졌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영업의 신 김준기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도움을 먼저 준 거죠. 먼저 도움을 주고 보험 가입을 이제 하게 했어요. 보험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100만 원짜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납 100만 원짜리를 그만큼 많은 도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후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많이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50만 원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준비하셨답니다.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100만 원짜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50만 원짜리. 알겠습니다. 이제 제 펜으로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필통이 있더군요.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날 도로로 펼치면 고객님 보는 오른쪽에 맨 구석에 있는 펜이 이 몽땡펜 유명 알죠? 이게 몽땡땡펜인데 용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 한정판 명품 펜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저 같아도 그걸 집을 것 같아요. 그 펜을 딱 집는데 손목을 딱 잡았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펜은 100만 원 이상만 가입하신 분만 사인할 수 있는 펜입니다. 실제 그랬대요. 아니 이 사람이? 고객님 이게 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짜리를 하시면 50만 원짜리 비해서 이런 혜택이 있고요. 이런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요.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옵션을 얘기했대요. 근데 어차피 그 전에 100만 원짜리 하기로 한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웃으면서 껄껄껄하면서 알았어. 그 펜 줘. 그래갖고 100만 원짜리를 사인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한번 보시면 직접 들으시면 더 재밌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뭔가 혼자 하나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2개 정도 준비하셔서 좀 업셀링을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요. 또 이제 청약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인사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리를 빨리 뜨는 편이십니까? 조금 더 있다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설계사분들이 빨리 자리를 뜬대요. 만변할까봐. 근데 뭐 만변하면 어차피 한 달이내 이렇게 청약 처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앉아 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청약하기 전에는 밀당을 하고요. 고객님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청약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끝났잖아요, 계약이. 그러면 솔직해집니다. 이제 같은 편이 돼요. 그때 질문하면 솔직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보장을 받으시게 됐고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보다는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 상담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선택을 하시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긍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설계사님이 이게 성실한 모습에 반했어요. 또는 상품에 이런 보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좋았던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하셔서 다음에 그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소개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멘트를 하는 거죠. 고객님, 이렇게 좋은 상품을 고객님만 가입하시는 것보다 주변에 소중한 분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개를 요청하는 거죠. 또 제가 아는 영업의 신에 출연했던 분은요. 마지막에 클로징 하고요. 청약서 사인한 다음에 가방에서 그 목걸이에 목에 걸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거세요. 이렇게 사진을 목에 걸어요. 갑자기. 근데 앞에는 소그림이 있습니다. 고객님 이게 뭡니까? 소네요. 네, 맞습니다. 뒤집어요. 거긴 개 그림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개네요. 자, 2개를 붙여서 말씀하십시오. 소개.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 그거 빵 터진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요청해서 많은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써먹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분은 진짜로 이렇게 목에 차고 하셨다고 하래요. 이 소개를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뭐라 그래요? 특히 유튜버들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당당하게 못해요? 상품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소개 부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 클로징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말씀하지 마세요.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세요. 그리고 5가지 기대. 이해, 안, 가, 자. 이익, 해결, 안심, 가족, 자부심 외우셨죠? 이렇게 화법을 만들어서 한두 가지를 권하시고요. 그리고 업셀링을 해주자. 준비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권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개.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클로징을 못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또 이 상품을 준비하셔도 되고 다른 상품으로 준비해도 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FC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